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매주 화요일 12시 30분에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이분과 함께 합니다. 정치는 상식이다. 윤희석 전 대변인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부산 다녀오셨죠? 갔습니다. 네, 갔다 왔습니다. 목격담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뭐 제가 가야죠. 네. 기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가야 되는 거고. 네. 갔더니 많이 이렇게 뜨겁게 맞아주셔서. 아니 왜 이렇게 예, 칭찬 재밌었습니다. 일색이에요? 예. 칭찬 일색. 제가 뭐. 네, 손을 잡았어요. 와, 섹시가이다. 모델핏 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한동훈 대표한테 더 몰아주셔야 이제 이 상황을 뚫고 우리 이제 목표하는 거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는 이제 그걸 조금 더 확인해 보려고, 특히 부산은 한 대표 작년 초에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제 방문을 하셨을 때 제가 그때도 갔는데, 그때 제가 처음 놀래서 그 국제시장 이쪽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셔가지고 네, 환영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느냐, 어느 정도냐, 요걸 좀 제가 보려고도 일부러라도 간 거예요. 예, 뭐 똑같았어요. 예. 근데 진짜 부산에서 특별히 더, 그러니까 뭐 다른 데도 있지만 부산에서는 정말 그 뭔가 바람이 느껴진다 그래야 될까요? 그 지역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글을 올리신 걸 봤는데, 네. 부산에 계신 우리 시민들의 정서와 맞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대표의 이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네. 그게 뭐냐? 강약, 약강. 이거의 반대. 강, 약. 네.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부산 분들이 원하는 이런 뭐 세련된 걸 갖추고 있다. 거기에 하나 더해서 네. 롯데자이언츠 뭐 1992 이런 거 막 언급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산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요소잖아요. 또 부산에 근무하신 적도 2번이나 있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특히나 부산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애정을 좀 많이 쏟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한 대표가 많이 갖고 있다. 뭐 그런 글을 제가 한번 봤어요. 어제 사실 이재명 대표와 정말 딱 비교되는 그 발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그리고 산업은행 그 본사를 지금 부산으로 이전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관철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서 환호를 많이 받았다고도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부산에 와서 이제 박형준 시장도 만나고 했는데 네. 이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냥 갔어요. 예, 그러니까 부산에서 원하는 법안 또는 이제 추진해야 될 일, 이제 이런 것들인데, 마음이 없어도 원래 정치인은 의례적으로라도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예, 보통 뭐 검토하겠다라든지 이런 말이라도 해요. 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전혀 안 하고 갔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뭐냐? 그거 왜 왔냐? 이런 얘기 들을 건데, 물론 뭐 이재명 대표 잘 되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네.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렇죠. 그 지역에 어느 지역을 갈 때는 이 지역에서 뭐를 원하시고 있고 상황이 어떻고 그런 정도는 학습을 하고 와야 되는데 네. 그것조차 안 하고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부산에 대해서 모욕한 거라고 한동훈 대표가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조선업에 대한 얘기를 부산에서 한 것도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우리한테 카드가 있다고 한 대표가 미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근거가 조선이고, 미국에서도 얘기 왔잖아요. 군함 한 대여섯 척 정도는 좀 한국에서 좀 수리 좀 해주고 할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이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간에 이제 소통하는 걸 또 인용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와, 우리도 빨리 미국하고 협상 들어가야 되는데 막 이런 조바심이 사실 국민들한테 있거든요. 있죠. 근데 그 부분도 가려운 걸 긁어주시고, 또 부산에 대한 강점도 한번 언급해주시고, 이것도 그렇죠. 참 괜찮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확실히 이제 그 지역에 딱 이제 맞게 얘기를 하신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복합해서 이 부산의 마음은 뭐 원래 좀 잡았지만 이번에 더 제대로 잡았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정성이에요, 정성. 정성이다. 한 대표라고 해서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노력을 안 기울이는데 술술술술 뭐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안 보이는 데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뭔가 글도 보고 네. 생각도 해보고 정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부산에 대해서 이렇게 탁 나오는 거지. 우리는 이제
정치인들이 보면 그거는 떠나서 맨날 하던 거 투쟁하고 서로 싸우고 어떻게 하면 저쪽도 아프게 찌를까, 한 번을 찔러도 얼마나 더 깊게 찌를까 이 생각만 하잖아요. 정치 뉴스가 지금 몇십 년째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들은 야 트럼프 미국에서 저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쟤네 막 관세 뭐 어떻게 하고 이거 뭐 세계가 미국이 경찰 국가였는데 이게 없어지면 우리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데 우린 대통령이 없어. 대통령이 없어서 상대를 안 해주고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타겟은 얘네 좀 불쌍하니까 좀 뒤로 빼고 그걸 다행으로 여기는 분위기까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런 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상황 맞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정치인 중에 잠재 대선 주자 중에 트럼프 얘기하는 사람이 이분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좀 속 시원하게 긁어준 그러한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우리에겐 카드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카드 발언을 했잖아요. 우리 지지자분들은 그 얘기를 받고 어떻게 요즘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정치 정말 형편없지만 우리나라 정치에는 한동훈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퍼져야 하고요. 저는 방금 전에 우리 앵커님하고 살짝 방송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대선이 있다고 전제할 경우에 한동훈 대표만 혼자 다른 대선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똑같이 의미인지? 답안지를 내는데 다들 비슷하게 쓰는 답안지 유형과 전혀 다른 답안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냐 안 받아들이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하다. 제가 그걸 보고 있다. 그 어떤 신호를. 네. 예. 저는 사실 그걸 어디서 딱 느꼈냐면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신사임당이라는 바로 그거예요. 와, 그 인터뷰가 진짜 지금 반응이 어마무시합니다. 그게요. 네. 그 한 대표 본인은 얕은 지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제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네. 일단 법무부 장관 하실 때 미국 방문한 적 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걸 가지고 출장비가 얼마냐부터 시작해서 그 말도 안 뒷따라잡는 되는, 얘기만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근데 트집 실제적으로 그 뉴욕 남부지검을 간 이유는 거기가 맨하탄 관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융범죄 관련한 걸 많이 하는 데고 결론은 암호화폐 관련한 우리나라에서 테라 루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미국과 협력할 일이 있어서 가신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갔길래 이 정도 지식을 쌓았냔 말이에요. 자기가 투자를 하지 않는데 암호화폐. 네. 사실 보세요. 뭐 비트코인 같은 거 네. 투자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익 상충이라서 안 했다고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안 하잖아. 네. 안 하는데도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 뭐라고 할까요? 지식의 수준 이런 거보다 이거 뭘 해도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제대로 하려는 사람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깊게 제대로 판다. 대담하신 네. 분이 그 비트코인 전문가란 말이에요. 네. 그분이 고마워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 대담에서 느껴지는 게요. 그 교수님이라더라고요. 그 오 교수님인가요? 오태민, 네. 네. 눈에서 꿀이 떨어져요. 네. 우와 이렇게 안다고? 이런 이걸 사람이 안다고? 없으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 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거 규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유시민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그랬고 무슨 맞아요. 옛날 바다 이야기처럼 도박 같은 거라고. 근데 지금 한 대표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 이 본원 가치가 있냐 없냐라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왜 미국이 이걸 하고 있냐, 트럼프가 왜 밈코인을 만들었느냐, 트럼프 정부에서 왜 행정명령으로 이 가상자산을 비축하겠다고 했느냐, 미국 국채랑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잖아요. 물론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누가 찾아볼 생각이나 하냔 말이죠. 그렇죠. 정치인들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전혀 몰라요. 미국은요. 이 재정 적자가 엄청나 36조 달러래. 뭐 36조 달러. 경이 넘어가요. 우리 단어 뭐 경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못 해봤지만. 조 달러. 그러니까 국채를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이 많이 사줬었는데 안 사요 요새는. 그러면 미국이 돈 빌릴 데가 없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관련한 ETF 같은 거에서 준비 자산으로 국채를 사주게끔 준비금으로 그렇게 수요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트럼프가 했다는 거를 잘 생각해 보자. 이렇게 시선을 바꿔보니까 네. 그 전까지 정치인들이 굳이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이거 투기성이 있어. 이거 좀 이상해. 그러니까 규제하자, 막자, 못하게 하자. 안 되면 세금 때려. 세금을 어떻게 잘 걷지? 이 생각만 했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완전 다른 얘기. 그렇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관광지를 가도요. 역사를 알고 그 기본을 아는 사람 눈에만 더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고. 근데 진짜 그래서 그런지 그 영상에 지금 댓글이요. 어제 한 10,000개가 들렸는데 지금 12,000개. 예. 그죠? 그리고 좋아요가 20,000이 넘었고요. 조회수 28만. 그거야 28만 까지요? 36분짜리 영상인데 한 대표가 좀 말씀이 빠르셔서 어느 부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저도. 그래서 막 스톱해서 저도 좀 찾아보고 여기서 어떻게 이 논리로 가지? 이게 한 2시간 걸렸어요. 저는 공부하셨죠? 2시간 걸렸다고. 예. 이게 짧게. 전 한 3번을 봤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도 3분의 1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어렵더라고요. 저도 다 알지는 못하는데 위로가 됩니다. 이 대화 과정에 있어서 두 분들만 이해하는 수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 가상자산 관련한 논의에 전혀 다른 차원을 보여준 게 하나가 있고 또 그 밑에는 젊은 분들이 여기에 열광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다.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라고 지칭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이 가상자산 관련한 투자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탈출구인데 윗세대들은 뭐 부동산을 하든 뭐를 하든 해서 부를 축적해 놓고선 젊은 사람 보고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맞아요. 네. 이 정서, 이 공감 여기에 더 젊은 분들은 환영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제 있었던 가장 저는 베스트 댓글이 그거였어요. 이래서 한동훈 하는구나. 혹은 정치인 한동훈이 만약에 대선 나오면 나는 이분으로 가야겠다. 이런 글 진짜 많았고요. 이거 엄청 퍼져야 돼요. 근데 진짜 파급력이 엄청 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리고 사실 이러한 류의 그 영상에 많이 이제 좀 노출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물론입니다.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의견을 주시는데 신사임당이 2040이 주 시청자이기 때문에 너무 효과적이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계시고 저도 3번 봤는데 아직 몰라요. 위로가 됩니다. 제가 아직 100%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그 부산 콘서트 관련돼서 요 질문까지는 좀 드려볼게요. 어제 사실은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도 거기서 조금 뭐 작은 집회가 있었다고 하던데 뭐 이슈는 없었나요? 거기가 그 서점에서 했잖아요. 서점 이제 큰 건물 안에 있는데 건물 앞에는 저희가 이제 집회 신고를 해서 거기 이제 못 들어오고 그 왼쪽으로 도로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았고 그래요? 뭐 큰 그건 없었는데 이제 거기에 오신 탄핵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행사장에 몇 분이 왔었어요.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소란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를 잡고 저는 그래서 그냥 했더니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유세하고 할 때 저를 받고 제 옷에 뭐가 묻은 것도 띄워주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했더니 왜 배신하는 거예요? 저보고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을 일을 한 적이 없고 저하고 이 얘기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만 하시라 했는데 이제 이분이 조금 더 계속 말씀하셔서 그러시지 말라고 그런 건 있었죠. 한 두어 분이 오셨다가 금방 이렇게 밖으로 나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마음 같아서는 그분들도 좀 북콘서트를 좀 듣고 좀 생각을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힘들더라고요. 네, 힘들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뜸 배심 황당하셨겠다. 뭐 이러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요. 배신요? 그래가지고 누가 누구를 배신했느냐. 참. 그리고 배신자 소리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물리적인 사고는 없었다고 하니까 없었습니다.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부산의 민심과 부산의 힘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또 부산에 계신 분들 계시다면 진짜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고 그 축제 자리에 있었다는 거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네.